짠! 난다! 날아? 보통 이런 디자인은 가동률은 좀... 귀엽다, 무겁다, 잘 움직인다, 잘 까진... 위키 뭐야? 위키 피규어의 스카이러너입니다. 피규어 저널리스트 위키 피규어입니다.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고 계실 추억의 만화 태양의 기사 피코. 일본 원제는 RPG 전설 해포이. 귀여운 캐릭터들과 밝은 분위기 속에서 또 대조적인 음모와 배신, 주인공의 좌절 등등 의외의 충격적인 전개로 많은 어린이 시청자들을 놀라게 만들었던 그런 애니메이션이기도 합니다. 용사와 마왕이라는 선악구도, 왕도의 판타지 RPG, 롤플레잉 게임스러운 분위기에다가요, 또 하나의 독특한 요소가 있었으니 그건 캐슬이라고 부르는 여러 종류 각양각색의 거대 로봇들 등장. 어린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기도 했는데요. 그중 주인공 해포이, 피코의 주력 캐슬로서 오랫동안 활약, 아니 고생을 했던 캐슬, 국내명 황금거인, 스카이 스튜디오의 RPG 전설 해포이, 드래곤 캐슬, 그리고 후속기인 하이퍼 드래곤 캐슬. 추억을 기억하는 분들을 위한 이 상품 잠깐 빌려서, 하지만 또 과감하게 위키 진심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제품 패키지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둘 모두 베이스가 동일한 제품이다 보니까요, 패키지 사이즈도 똑같습니다. 이거 패키지가 꽤 마음에 드는데요, 처음 딱 보면 느낄 수 있는 게 굉장히 색감에 신경 썼다 라는 겁니다. 보시면 은은하게 광택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살짝 예전에 프리즘 카드 생각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꽤나 고급지고요. 기본적으로 전면에서는 커다랗게 제품 이미지, 스카이 스튜디오 로고, 드래곤 캐슬 타이틀과 작은 해포이 인형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도 반짝반짝 작품의 로고와 일러스트까지 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도 제품 이미지와 로고가 있는데 이건 왜 글씨가 거꾸로지? 다른 쪽은 멀쩡하고요. 하이퍼 버전은 또 제대로 박혀 있는데 이건 아마 샘플 오류인 것 같아요. 이 하이퍼 드래곤 캐슬 쪽은 좀 더 크게 제품 이미지가 들어있고요. 한자로 초진화 드래곤 캐슬. 그리고 이쪽은 재밌는 게 있는데, 여기는 해포이 인형 대신 극 중에서 드래곤 캐슬을 깨웠던 캐슬 다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24K 순금으로 도금이 되어 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 예전에 초합금온 골든라이탄도 이렇게 도금이 있었는데 이런 게 또 깨알 같은 만족감을 주기도 합니다. 패키지 뒷면에서는 드래곤 캐슬, 하이퍼 드래곤 캐슬, 다양한 액션 연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픈. 꺼내보면 뭐야, 왜 거꾸로냐? 똑바로 놓고 하이퍼 드래곤 캐슬도 오픈. 기본적으로 플라스틱 블리스터에 깔끔하게 패키징이 되어 있습니다. 제품의 구성을 각각 보면요, 먼저 이 드래곤 캐슬, 자, 아이고 꽤 꽉꽉 포장했구나. 오, 묵직한 본체, 검, 이런 부분도 날카로우니까 조심해 주시고요. 방패, 그리고 이 둘은 기본적으로 파츠 교환을 통해서 일반 드래곤 캐슬을 하이퍼 드래곤 캐슬로, 또 하이퍼 버전을 일반 버전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그때 컬러를 맞춰주기 위한 파츠, 요 가슴 교환 파츠가 들어있습니다. 또 추가 손 파츠가 3쌍, 6개 들어있고요. 이 눈, 표정을 바꿀 수 있는 추가 파츠가 또 4개, 배터리, 주인공인 해포이, 피코 인형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베이스까지의 구성이죠. 또 하이퍼 버전은 일단 반짝반짝 광채가 다른 본체, 하이퍼 버전의 검과 방패, 마찬가지로 일반 버전으로 환장할 때 쓰는 추가 방패가 있고요. 캡틴 아메리카가 또 이것도 일반 버전일 때 쓰는 어깨의 캐논, 동일하게 손파츠 3쌍 6개와 4개의 눈 표정 파츠, 그리고 그 캐슬 다임이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꽤 금속 무게감이 있어요. 이게 웨타의 호빗 금화인데 디테일은 이쪽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베이스는 동일하게 까지의 구성. 제품을 꺼내면요, 가장 먼저 해주셔야 할 것은 망토 만지기입니다. 망토는 실제 천재질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아마 쭈글탱이가 되어 있으니까 적당히 멋스럽게 펴줘야 되고요. 바깥쪽으로 철사가 들어있어서 망토의 형태를 자유롭게 잡아줄 수 있습니다. 이 등의 백팩은 자석으로 쉽게 붙였다 뗄 수 있는데, 보시면 여기 또 이쪽에 배터리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배터리를 넣어준다. 자, 그럼 일단 기본 구성 완성. 자, 제품 사이즈는요, 아담합니다. 350mm 캔과 비교하면 이 정도. 1:6 스케일 12인치 피규어와 비교하면 발밖에 안 보이는구나. 요 정도의 차이.
거의 로보톤 사이즈 비슷하다 보시면 되는데요. 다만 디자인상 좌우 볼륨감이 있다 보니까 확실히 좀 더 크다는 인상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제품 외형을 한번 볼게요. 이게 딱 보면 RPG 전설, 작품 타이틀도 그렇지만 그 일본 JRPG 황금기에 만들어진 원작이다 보니까요. 다분히 게임 드래곤 퀘스트의 냄새가 좀 납니다. 이 디자인부터가 좀 그 몬스터 골렘 느낌이 있잖아요. 또 이게 SD 형태의 로봇이란 점이나 성에서 변형한 형태다 이런 등등은 또 그 직전 비슷한 시기에 인기를 끌었던 와타루나 그랑조의 영향이 또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일단 이 외관에 대해서는요,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게 이 제품 원작을 초월 오브 초월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작 느낌이 물씬 풍기는 프로포션과 인상이 있고요. 근데 컬러 배치면에서 더 디테일한 게 검이라든가 어깨 캐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냥 단색으로 표현했던 원작에 비해서 세밀해졌어요. 게다가 이 대부분의 사출색이 아니라 진짜 페인팅, 도색으로 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특히 무광 페인팅의 이 드래곤 캐슬은 레진 완성작 만지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페인팅 자체는 대부분 단색이지만 색감이 하나하나 발색도 좋습니다. 노란색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진한 컬러까지 사용해서 심심함을 덜어주고 있기도 하고요. 포인트 컬러, 이런데 실버, 진짜 깔끔하게 들어있어요. 광택도 무광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일부 이런 데는 유광으로 마감을 한다던가 방광도 좀 섞는다던가 하는 콤비네이션이 있어서 와, 이거 꽤 신경 썼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만듦새를 보여주고 있어요. 조형도 좀 단순해 보이지만 이런 부분 엣지도 좋고요. 심지어 이 용의 표현도 라운드한 부분이나 샤프니스까지 조형도 진짜 깔끔합니다. 관절 부분도 제대로 컬러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조형이나 페인팅, 프로포션 이 부분은 와, 만족스럽습니다. 게다가 이게 합금량도 작은데도 은근히 묵직하고 만졌을 때 그 손에 닿는 부분에서 차가움도 잘 전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거 와, 진짜 좋은데? 이거 멋진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베레이션 하이퍼 드래곤 캐슬, 와, 이건 또 굉장히 고급집니다. 그러니까 건담에서 100씩 일반 버전이랑 코팅 버전 보는 느낌인데 반짝반짝 맺기가 아니라 적당한 광택에 약간 오렌지빛에 가까운 골드 페인팅을 정성스럽게 칠해뒀어요. 요층의 백팩, 자석으로 떼고 부착하는 건 동일하고 이렇게 딱 놓고 보면요, 확실히 둘 중에서 시선 강탈하는 건 하이퍼 쪽이 좀 더 셉니다. 아이고, 근데 등에 이 백팩은 자석이 망토랑 겹치지 않게 잘 끼워주시는 게 좋아요. 전체적으로 다 도색이다 보니까 살짝 마감이 거친 부분이 있긴 한데요, 전반적으로는 깔끔합니다. 이런 페인팅 하나하나가 다 고급스럽고요. 디자인상으로는 일반 버전과 다른 게 어깨 장식과 아머, 가슴의 장식, 백팩의 디자인, 또 이 고관 부분에 가시가 있고요. 이 머리의 용도 하이퍼 버전이 되면서 이 투구를 썼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이런 컬러도 이 하늘빛에 살짝 펄 느낌이 있고요. 이런 블레이드 날 표현도 깔끔합니다. 여기 포인트 컬러는 없어졌네. 또 이 골드도요, 자세히 보면 톤이 약간 다르거든요. 투톤. 많진 않지만 이 작은 패널 라인 표현도 깔끔하고, 이런 광택이 진짜 예쁘다. 무장도 일반 버전에서 검과 방패도 바뀌는데요, 디자인상으로 전체적으로 좀 공격적인 느낌이 듭니다. 마징가의 로켓 펀치와 아이언 커터 느낌? 그래서 이렇게 일반 버전과 하이퍼 버전, 이게 참 매력이 제각각이에요. 그러니까 건담의 백식이었으면은 대부분 코팅 쪽이 좀 더 낫거든요. 그런데 그건 프라모델 사출색 기준이다 보니까 그렇고, 이건 둘 다 페인팅이 제대로 들어간 완성품이다 보니까 취향에 따라 꽤 갈릴 수 있습니다. 좀 더 애니메이션 느낌의 귀여움은 오리지널, 눈에 띄는 강렬함이나 화려함, 이런 건 하이퍼 쪽이 좀 더 낫습니다. 전체적으로 보통 이런 관련 상품들은 적당히 귀엽게 만들자,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건 진짜 피코나 해포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만들었나 보다. 사장이 팬인가? 제품이 잘 없는 이걸 라이센스 딴 것도 그렇고요. 그 뭔가 편파적인 애정? 그게 이 외형에서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액션 피규어니까 중요한 가동 한번 보겠습니다. SD스러운 제품이 얼마나 움직이겠어. 제가 원래 기대했던 건 이런 제품이었거든요. 오산이었습니다. 오히려 이쪽에 좀 더 가깝다. 가동 자체는 둘 모두 동일하니까 드래곤 캐슬 기준으로 볼게요. 일단 헤드는 회전이 이렇게 가능합니다. 쭉 360도 돌아가고요. 그런데 돌릴 때는 뾰족한 용의 날개가 부딪히지 않게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회전만 되는데 여기서 쭉 헤드를 뽑아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목에도 살짝 디테일이 있고 이제 입체적인 가동이 가능하죠. 이렇게 딱 숙여주면
갑자기 카리스마 있게 보인다. 자, 이 상태에서 머리를 위로 이 정도까지, 또 아래로, 위아래 움직임이 가능하고요. 좌우, 또 이 어깨 장식의 걸림 이런 거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입체적인 가동이 이렇게 가능하다. 그리고 어깨보다는 겨드랑이인가? 아무튼 이 포대만 좌우로 움직일 수 있고요. 또 이 포대 자체는 자석으로 간단하게 탈부착이 됩니다. 자력보다는 담력이 세니까 좀 잡고 움직여 주셔야 된다. 안 그러면 자꾸 빠져요. 어깨의 장식은 이렇게 안쪽에 보시면 이중으로 관절이 들어있어서요. 나름 또 방향을 한 번 더 꺾어서 입체적으로 축 이동까지 잡아줄 수 있습니다. 참 잘 만들어. 네, 이런 부분은 꾹 끼워주셔야 된다. 꾹. 어깨 장갑은 기본적으로 한 이 정도까지 올라가고요. 또 머리 걸리네. 이 몸을 잡고 바깥쪽으로 당기면 네, 이만큼 연장이 됩니다. 관절은 뭐 플라스틱. 여기서 이렇게 범위 내에서 팔을 안으로 모으기, 뒤로 제끼기, 또 이만큼 가능하죠. 또 뽑고 나면 어깨 아무도 좀 더 움직일 수 있고요. 잠깐 좀 돌려봐. 이렇게 올리면 이번에 코에 걸리네. 어쨌든 아머를 꽤 펴줄 수 있어요. 캐논. 그리고 팔은 상박에서 회전 자유롭게 가능하고요. 또 팔을 위로 빠졌네. 이 연결 부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 들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팔꿈치. 짧은 게 굽혀봐야 얼마나 굽히겠어. 오라? 잠깐만, 너 잠깐 나와봐. 이 안에 히든 팔꿈치 파츠가 있어서요. 중간에서 각도를 크게 꺾어줍니다. 완전히 붙이는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 생각보다 꽤 꺾어줄 수 있다. 근데 벌써 긁혔어요. 이런데 손목은 돌아가고 살짝 이 홈 안에서 약간의 앞뒤 가동이 가능하다. 구조는 뭐 단순하고요. 그리고 허리, 양팔 올려주고 이 허리를 기본적으로 이 성문 부분이 딱 받치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기를 밑으로 내려주고 이 성문은 슬라이드로 연장이 되고요. 자, 여기서 허리를 돌려보면 왜 이렇게 빡빡해? 이 상태에선 거의 안 움직이고요. 이렇게 이 상체를 잡아서 들어 올려주면은 고관부터 이어지는 히든 관절이 드러나거든요. 이 상태에서 회전. 네, 뭐 이렇게 회전이 되는데 이 허리가 사각형이다 보니까요. 돌리면서 이게 좀 쉽게 걸려요. 보시면 또 이게 접촉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죠. 벌써 노란 상체랑 스치면서 페인팅 스친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 허리는 주의해서 움직여 주셔야 한다 라는 점. 너는 왜 또 꺾였어? 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 상태에서 허리를 앞으로 이 정도 각도까지, 뒤로는 또 이 정도 좀 제한적. 그리고 양쪽의 사이드 스커트도 이중으로 붙어 있습니다. 아이고, 좀 잘 빠지네. 자, 끼워서 올리면 여기는 왜 안 올라가? 자, 빼보면 안쪽이 이런 연결 구조거든요. 요걸 피면 샘플이라 그런가? 요건 지금 안 펴지고요. 이쪽 보시면은 이렇게 펴지는 게 정상입니다. 접혔다 펴졌다. 일단 둘 다 좀 빼고. 자, 이 상태에서 두구두구. 야! 네, 일자 벌리기 드래곤 포즈. 네, 아주 쉽게 일자 벌리기가 가능합니다. 아래 고관절 살펴보시면요. 네, 관절은 정직한 플라스틱. 조금 연결 부위가 쌈마이가 난다? 구조는 단순해 보이고요. 그런데 이 고관절 쪽도 역시 연장이 됩니다. 여기도 어깨처럼 앞, 뒤, 좀 입체적인 움직임이 가능하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정도. 다리가 무게감이 있지만 그래도 안 쳐주고 좀 버티죠? 땡깡 쓰는 드래곤 캐슬. 이 짧은 다리가요. 또 여기가 끝일 것 같지만 자연스럽게 굽혀집니다. 물론 디자인상 허벅지가 완전히 굽혀지거나 하진 않지만요. 기대 이상의 가동률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근데 다리가 다시 또 펼 때는 살짝 또 걸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 아래 부분인가? 이런 건 좀 힘을 양쪽으로 주셔야 된다. 관절 부분들 보일 때마다 다 메탈릭으로 페인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발목 커버도 보시면 여기도 이중으로 축가동까지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어깨부터 스커트, 백팩, 달려있는 외장, 장식들은 다 이 형태로 통일이 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목도 이 안쪽에 히든 관절이 있거든요. 요것도 빼주면 좌우로 꽤 폭넓게 움직이고요. 앞뒤로도 크게 움직이고 발가락도 이 앞쪽만 분리해서 가동이 됩니다. 와, 이 중간도 실버 처리가 있죠? 근데 여기도 페인팅이 묻었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래곤 캐슬이니까 여기 머리에 용, 여기도 가동 포인트가 있습니다.
용의 머리가 회전이 되고요. 또 이런 식으로 머리를 들어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 이 용에 재미있는 연동 기믹이 있거든요. 이 꼬리를 잡고 이렇게 위아래 움직여주면은 날개와 머리가 같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펄럭펄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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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럭. 뭐야 이거? 잠깐, 그것 좀 했다고 이렇게 된 거야? 요 기믹이 재밌긴 한데 너무 신나하진 마시고요. 좀 이렇게 조심해서 주의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LED 라이터 기믹이 또 있습니다. 빽빽 빼고 이 등 쪽에 스위치가 있어서요. 요걸 작동하면은 짠! 다시 짠! 네, 이게 그냥 빛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용의 표식이 나타나는 게 보기 좋아요. 굿! 자, 액세서리 구성은요. 일단 이 검, 딱 봐도 RPG 아이템스러운 디자인이죠. 용을 형상화한 드래곤 블레이드. 입체적으로 클리어 파츠가 박혀있고요. 또 이 날 부분까지 페인팅이 되어 있는 게 원작보다 낫다. 또 이건 하이퍼 버전. 개취는 오리지널이 더 나은데? 이 검은 손잡이를 분리해서 검을 쥐는 핸드에 끼워줄 수 있습니다. 또 방패, 드래곤 커터. 요거는 이 연결 부위를 팔의 홈에 맞춰서 끼워주면 되는데요. 요 방향이나 또 90도 방향을 틀어서 장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건방 모드에다가 작은 해포이 피규어. 요거 정말 작아요. 보시면 손톱보다 조금 큰 정도? 가동이 되진 않지만 그 속에서 표현을 깨알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골드 왕관에다가 레드. 눈의 프린팅도 깔끔하고요. 검을 둘러맨 끈의 표현과 슬쩍 칠한 신발. 이 등 뒤에 검에도 3가지 색. 정말 작은데도 섬세하게 만들고 있다. 또 이 드래곤 캐슬. 눈의 표정을 교체할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마스크를 내려서 아우! 아이고, 왜 이렇게 힘드냐? 자, 빼고 나면은 이 눈동자가 끼워져 있는데 요걸 밀어서 눈의 방향을 바꿔준다던가 웃는 표정으로 바꾼다던가 이 눈동자를 아래로 한 표정 등등 다양한 표정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바꿔주면은 이걸 다시 조심조심 끼워주면 되고요. 이 시선에 맞춰서 피코, 해포이를 올려줘도 분위기가 산다. 기본적으로 하이퍼 드래곤 캐슬도 동일한 가동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VV 디자인만 다르고 구조는 똑같아요. 또 여기서 일반 드래곤 캐슬로 변형도 쉽게 할 수 있는 게 어깨 장갑 탈착에다가 이런 파츠들 다 자석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교체해주면 됩니다. 방패의 장착이나 검을 쥐는 것도 동일하고요. 머리, 용의 가동 기믹도 그대로입니다. 이건 조심스럽게 했는데 또 까졌어. 마지막으로 베이스. 일단 로고가 크게 프린팅 돼 있죠. 여기에 지지대를 끼운 뒤에 이 끝을 드래곤 캐슬 본체 아래쪽에 구멍에 연결해 주면 되는 심플한 구조입니다. 연결해 주고 공중 액션. 자, 전체적으로 이 제품 3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기대 이상의 고급감, 기대 이상의 가동률, 기대 이하의 내구성, 페인팅. 그러니까 묵직한 데다가 고급진 외관. 그리고 이게 또 귀엽고 관절 이런 게 생각보다 잘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신나서 움직이게 되는데 막상 움직일 때 이게 파츠 간에 간섭이 발생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파손의 위험도 있지만 간섭이 일어난 뒤에는 그 고급진 페인팅의 데미지가 너무나도 쉽게 생긴다. 약간 만졌다고 벌써 여기 저기 까지거나 상처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게 보기에는 쉽게 갖고 놀 수 있는 장난감 같은데 굉장히 조심해서 다뤄야 되는 컬렉터블이다 라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게 확실히 가동에 신경을 많이 쓰긴 했는데요. 디자인 때문인지 아니면 설계 부분인지 조심을 해도 파츠 간의 간섭은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는 것들도 있어요. 또 뭐 결합력이 좀 애매한 부분도 있고 관절 그 자체만 보면은 좀 구식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석으로 버티는 게 편한 것도 있는데요. 만지다 보면 또 이게 은근히 걸리적거리기도 합니다. 뭐 단점은 이 정도. 자, 그럼 리뷰는 여기까지. 총평과 함께 최종 점수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태양의 기사 피코, RPG 전설 해포인. 이 제품을 기억하는 분들께는요, 추억도 추억이지만 1990년대 게임 드래곤 퀘스트를 위시로 한 일본 JRPG 황금기의 디자인을 잇는 한 계보로서요, 판타지 요소와 귀여움이 동시에 담긴 이 모습,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깔끔한 조형미에다가 기대 이상의 만족감을 주는 페인팅, 또 숨겨진 관절들이 주는 굉장한 가동률 등등, 여러모로 참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특히 피코나 해포이를 추억하는 분들께 이 이상가의 아이템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앞으로도 꽤. 하지만
그 귀여움에 속지 않을 거야. 막상 만지다 보면요, 이 고급진 페인팅이 부딪힐까 까질까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기껏 준비한 가동 기믹을 막상 제대로 써먹기는 좀 곤란해요. 이를테면 자동차에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있는데 막상 쓰면은 미션이 갈려나가는 느낌? 그래서 결국 만지지 않고 이쁘게 세워서 DP하는 게 최선이 되는 아이러니한 피규어. 구매하실 분들 오늘 이 리뷰를 부디 유념하시고 소중한 나의 피규어가 다치는 일을 방지하는 걸 추천합니다. 제 최종 점수는 10점 만점에 7.5점입니다. 물론 피코의 팬이라면 플러스 1점. 피규어 저널리스트 위키피규어였습니다. 위키 구독, 좋아요, 알림 고고고!